서울시립과학관 그리고 한국연구재단이 함께하는 토요과학 강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서울시립과학관의 허송입니다. 네, 오늘 어김없이 이 자리를 빛내주는 서울시립과학관 에듀 서포터즈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네, 우리 서포터즈 친구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시립과학관에서 에듀 서포터즈로 활동 중인 홀리기 정신의 곰토끼 박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홀리기님은 어떠한 계기로 에듀 서포터즈에 참가하시게 되었나요? 네, 평소 과학문화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직접 토요 과학 강연에 패널로 직접 참여하여 일조하고 싶었습니다. 곰토끼님은 어떠셨나요? 네, 저는 지식을 공유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거기서 교수님들은 어려운 과학 지식을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그리고 강연의 현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체험해보고 싶어서 오늘 패널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초연결 시대의 심장, 배터리라는 제목으로 이상현 교수님 모시고 진행이 됩니다. 이상현 교수님은 현재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화공생명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2차 전지 소재와 플렉서블, 웨어러블 전지를 연구하고 계십니다. 그럼 함께 교수님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교수님 정말 반갑습니다. 네, 서울시립과학관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이상현 교수입니다.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좋은 기회를 통해서 2차 전지를 소개하게 돼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 강연이 여러분들의 2차 전지와 관련된 지식을 높이는데 조금이나마 기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되게 현재 많은 분들이 채팅으로 활발하게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네, 오늘도 강연 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테니까 활발한 리액션과 네,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한번 강연을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예. 자, 지금부터 그러면은 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연의 제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초연결 시대의 심장 배터리로 되어 있는데 제가 심장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지금 현재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기술 중에 세 가지 중요한 기술이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배터리입니다. 심장이 없으면 그냥 끝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배터리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강연을 시작을 하겠고, 여기 지금 제 표지에 쓴 배터리 오브 띵스라고 한 거는 BOT라고 해서 이제 제가 좀 이따 설명할 여러분들 사물 인터넷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 우측에 보이는 사진은 여러분들이 실제 지금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2차 전지 제품군을 표현한 사진입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뜻하지 않게 영어 표현을 쓸 수도 있는데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 소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실험실 구성원과 저희 실험실 홈페이지 내용이고요. 여기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제가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사진 속 분들은 대학원 제자일까요? 예, 그렇죠. 그걸 설명 안 했네요. 네. 저희 실험실 학생들은 다 대학원생들이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0명의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 있고 3명의 포스닥이라고 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좀 더 공부하는 친구들이 돼 있어서 전체 23명, 저 포함해서 24명의 대식구가 지금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강연 지금 듣고 있을까요? 안 듣고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날씨가 좋아서 네. 아니면 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각자 자기 연구를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예. 뭐 제가 연구하고 있던 내용이고 넘어가겠고, 뭐 대학에서는 이제 좋은 논문을 발표하게 되면 학회지에 이런 식의 표지 논문도 실리게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2017년과 2019년도에 국가 R&D 우수성과에 선정이 됐고, 특히 17년도에는 저희가 이 분야 1등을 해서 과학기술부 장관 그 표창을 받았던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메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배터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제가 앞서 표지에서 말씀드린 도대체 BOT는 뭐야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연결 시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 3, 4년 전에 우리 사회를 크게 흔들었던 그 뉴스 중에 하나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요새는 조금 잠잠한데, 여러분들 이 산업혁명의 이 히스토리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증기기관이 나왔던 1차 산업혁명이겠죠. 사실은 굳이 얘기하자면 산업혁명은 이거 하나뿐이고요. 나머지들은 조금 이렇게 어거지로 갖다 붙이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 4차 산업혁명,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증기기관이 개발됐던 1차 산업혁명과 비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굳이 동력원으로 얘기하자면 1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말을 타고 다니다가 증기기관이라는 게 나오게 된 거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증기기관,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 쓰고 계시는 휘발유차에서 전기자동차로 바뀌는 시대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겠고, 그걸 조금만 더 확대를 하다 보면, 이 제목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앞으로 시대는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적인 사회로 진행된다. 쉽게 얘기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들이 다 서로 연결이 된다는 게 초연결 시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있죠.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핸드폰뿐만이 아니라 뭐 여기 있는 시계, 뭐 여러분들 테니스 치는 사람들, 뭐 하여튼 이런 어찌 보면 무생물이라고 했던 것들끼리 서로 다 연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연결은 누가 시켜주죠? 연결은? 그 질문을 이제 갖게 됩니다. 뭔가 우리 사람끼리 얘기한다면 우리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서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뭐 시계하고 뭐 저기 카메라 얘네들이 어떻게 얘기를 해요? 누군가 무언가 동력원, 전원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배터리인가요? 그렇죠. 네, 이미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답정너입니다. 답정너. 오늘 제가 드리는 질문들은 다 배터리입니다. 질문하면. 자, 이걸 조금 이제 우리 학생들이긴 하지만 우리가 우리나라 산업에 대해서도 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들 중에 혹시 경제 쪽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 경제신문을 보게 되면 거의 매일 배터리가 신문기사에 뜹니다. 배터리와 관련된 매일. 제가 평생 살아가면서 이렇게 배터리가 많이 신문에 떤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요새 젊은 친구들이 주식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식에 있어서도 배터리가 큰 화두고 심지어 뭐 하여튼 일반인들까지도 배터리 얘기를 합니다. 제가 깜짝깜짝 놀랄 만한 정보를 가지고 배터리 얘기하고 있을 정도죠. 저희 과학관 직원들도 항상 이렇게 교수님들 오시면 그래서 어떤 종목 혹시 추천해 주실 수 있느냐는 단골 질문을 항상 하거든요. 배터리는 조사해 보시면 알겠지만 한 2년 동안 거의 심한 주식 같은 게 10배가 올랐어요. 세상에. 10배가. 예. 안타깝게도 저는 한 주도 안 갖고 있습니다. 가슴이 아프죠. 네. 하지만 저는 다른 방법으로 기여를 하고 있으니까.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 우리나라 제일 큰 게 이제 반도체 산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배터리 한번 보세요. 2025년에 앞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앞으로 몇 년만 더 지나면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는 산업이 반도체가 아니라 배터리가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국민 주식 됐지만 이제 앞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게 이제 국민 주식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남희준 님이 질문 하나 주셨는데 K배터리가 뭐 유럽, 중국 따돌리고 제2반도체 될까? 요걸 보고 질문 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배터리의 성능은 지속 시간으로 판단하는 건지 어떤 부분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저런 게 나왔는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아, 예.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요. 이제 이런 궁금증에 답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오늘 제 강연을 들으면 뭐 때문에 그런구나 하는 걸 아실 수 있겠고요. 배터리 성능을 판단하는 방법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이제 제 뒤에 자료에도 있지만 여러분들 배터리 살 때 뭐부터 물어보세요? 이거 얼마나 써요? 물어보죠. 네. 얼마나 써요? 얼마나 써요에도 사실 두 가지가 함축돼 있습니다. 한 번 충전해서 얼마나 쓰느냐가 있고 그 다음에 몇 번을 반복해서 쓸 수 있느냐가 있습니다. 이거를 근데 그 핸드폰 파시는 분들은 용케도 알아들어요. 얼마나 쓰세요? 그러면 얘가 한 번 충전해서 몇 번 쓰는 거라는 건지 1년을 쓰는 건지 이제 그런 내용들도 있고
그러니까 지속 시간이 이제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거겠죠. 지속 시간이라는 거는 크게 얘기하면 두 가지. 한 번 충전해서 얼마만큼 쓸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충방전을 몇 번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한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두 번째 질문. 그러니까 충방전을 얼마나 하느냐는 사실은 그것도 어느 정도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 답은 기술적인 이슈가 아니라 아이러니컬하게도 소비자 패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확히 소비자 패턴이 아니죠. 계약 기간입니다. 휴대폰 공짜폰 계약 기간 얼마죠? 보통 2년이죠. 네. 2년 지나면은 바꿉니다. 그래서 배터리 충방전 성능도 거기에 사실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롭게 하는 사실이네요. 네. 근데 얘기가 조금 흘러갔지만 저는 사실은 대학에 오기 전에 LG화학에서 배터리 연구를 했었는데 저희가 회사에서 제품 개발할 때 그거는 이제 수명 특성이라 그럽니다. 수명 특성을 할 때 기준이 보통 500회에 처음에 쓰던 용량의 80%까지 유지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샀을 때 10시간을 쓰던 배터리면 500번 반복을 해도 8시간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이 배터리 출하했을 때의 조건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500회라는 거는 하루에 여러분들이 충방전 한 번씩 한다고 생각하면은 약 1년 반이 좀 넘어요. 그냥 대충 한 2년 정도 돼요. 그게 지금 소비자 공짜폰 계약 기간이랑 매칭이 되는 겁니다. 그러게요. 이게 좀 웃었어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이게 어떻게 기술과 그 사업이 그렇게 연결이 되냐는 거고. 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지금 매스컴에서도 배터리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지금도 배터리 없이 살 수 없죠? 당장 핸드폰, 노트북, 그다음에 요새 가장 큰 이슈인 전기차. 근데 이쪽은 뭐냐면은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태양광에서 나온 전지를 이렇게 모아두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그래서 일종의 미니 발전소라고 보면 되겠죠. 안타깝게도 작년, 올해 해서 화재 사고가 많이 났던 것들이 요 두 가지입니다. 전기차하고 요거.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자, 미래를 볼게요. 미래는 제가 아까 초연결 시대라고 표현을 했지만 영어로 얘기하면 유비쿼터스. 그러니까 유비쿼터스란 표현은 뭐냐면 언제, 어디서 관계없이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서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꿈 같은 시대가 앞으로 열릴 것이고 이런 꿈 같은 시대를 이렇게 사진을 잘 들여다보시면 전선이 없어요. 전선이 없습니다. 전선이 없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다 뭐죠? 배터리로 작동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사물 인터넷이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영어로는 인터넷 오브 띵스. 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예시들이 사물 인터넷을 보여주는 것들인데, 여기 휴대폰, 와치, 그 다음에 로봇, 전기차, 드론, 글래스, 이런 등등. 이 너무나 많죠. 이런 것들이 다 사물 인터넷의 한 가지 예가 되겠는데, 이러한 사물 인터넷을 작동시키기 위한, 즉, 이러한 사물들의 심장 역할을 하는 것이 뭐죠? 그게 배터리고요. 그래서 사실은 인터넷 오브 띵스, 사물 인터넷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BOT가 거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제 강연을 들으신 분들은 앞으로 좀 아는 척을 하셔도 돼요. 사물 인터넷? 그거 BOT야 라고 해도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물 배터리라고 얘기하시면은 어디 가서 너 좀 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조금 더 예를 보면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 전기차 있고 여기 여러분들 거의 다 사용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태블릿 PC, 카메라, 랩탑, 스마트워치, 요건 아직 안 왔지만 스마트 글래스, EV, 다, 드론, 다. 이런 시대가 사물 인터넷 한 가지 예고, 그 다음에 다 배터리가 쓰이는 거죠.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죠. 자, 노벨상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2019년에 드디어 배터리 분야에서 노벨상이 나왔습니다. 네, 이 세 분이 수상을 하셨는데, 저희끼리도 그랬어요. 노벨상, 배터리 분야에서 노벨상이 나올 거다. 언제 나오냐? 전기 자동차가 보급화되는 시점 되면 나올 거다. 딱 그때 맞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노벨상이라는 게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무척 관심이 많은데 이게 여러 가지가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했다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 산업이 인류에 기여했을 때
스코larship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맞아야 되는 거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중에 누가 좀 받았으면 꼭 좋겠고 여기 뭐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이름이 참 좋으세요. 굿이너. good enough. 우리 영어 시간에 배웠죠? good enough. 거의 외우라고 했던 good enough. 예. 저분이 되게 거의 최고령으로 맞습니다. 수상하셨다고 연세가 기억해요. 지금 한국 네. 나이로 95세. 네. 아직도 강연하시고 아직도 논문 쓰십니다. 대단하신 정말 분. 대단하신 예. 분이시네요. 대단하신 진짜. 분이에요. 예. 아직도 연구하시고. 숨 쉬듯이 연구하신다는 네. 인터뷰를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예.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받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휘팅임 교수님은 아직은 조금 활발하십니다. 70대 정도 되셨는데 이분은 뭐 각각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좀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요시노 박사님은 일본 분인데 각각의 역할들이 좀 다르셨어요. 달랐는데 과학적으로 새로운 파인딩을 한 부분에서는 구디나프 교수님이랑 위팅햄 교수님이 큰 기여를 하셨고 지금 여러분들이 쓰시는 휴대폰용 배터리, 노트북용 배터리, 전기차용 배터리를 상업화할 기술은 요시노 박사님 만드셨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그 큰 화두 중에 하나는 배터리 중에서도 리튬 배터리입니다. 리튬. 배터리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 중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한 거는 리튬 배터리인데 이 배터리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앞에 그 메탈, 금속이 하나 붙습니다. 리튬도 금속 중에 하나고 뭐 아연 배터리, 리튬 배터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구디나프 교수님이나 휘팅햄 교수님 그 다음에 뭐 거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무슨 배터리 그러면 그 금속을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는 걸로 고정관념을 갖고 왜냐면 그걸 쓰니까 그 배터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리튬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리튬 메탈을 써갖고 상업화가 한번 됐다가 큰 사고가 나면서 그 산업이 주저앉았었어요. 그래서 이건 상업화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시노 박사님이 역발상을 하신 거예요. 리튬 배터리인데 리튬을 안 쓰는 배터리를 만든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계신 배터리예요. 그 디테일한 건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도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학생들이 과학을 함에 있어서 너무 고정관념을 가지시면 안 되고 항상 문은 열려 있다. 그리고 왜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되냐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배터리에 사실은 불을 붙인 사람이 이 테슬라죠. 전기차. 아주 요새 길거리에도 많아요. 몇 년 전에 제가 미국 출장 가서 캘리포니아에 가보면은 거기서나 막 돌아다니는 차가 이제는 한국에도 되게 많습니다. 테슬라. 배터리가 어디 있을까요? 이게 지금 테슬라 그 밑부분인데 요 밑부분에 있습니다. 여기. 요 바닥에. 바닥에 어떤 배터리가 들어가 있냐? 요렇게. 요 딱 손가락 크기만 해요. 요 손가락 크기만한 배터리가 몇 개가 들어가 있냐면 보통 한 7,000개 들어가 있습니다. 7,000개. 7,000개요? 네. 와. 7,000개. 여러분들 휴대폰에 배터리 몇 개 들어가 있죠? 하나. 노트북에는 몇 개가 들어가 있죠? 몇 개 들어가 있어요? 하나. 하나? 하나나 두 개. 뭐 두 개? 이게 세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젊은 분들은 하나나 두 개 쓰셨죠. 여기 좀 연세 드신 아마 부모님들한테 물어보세요. 부모님 중에 관심 있으신 분한테 엄마 아빠 노트북에 배터리 몇 개 들어갔어? 그러면 6개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는 이 손가락만한 배터리를 6개를 집어넣었어요. 그게 옛날 배터리예요. 옛날 노트북이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나 두 개 넣는 배터리가 아니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 원통형 전지를 사용하시는 그 다음에 우스갯소리로 제가 LG화학 있을 때 테슬라 사람들을 만나면 벌써 20년 전인데 거의. 예. 만나면 안 되는 애들이었어요. 테슬라는 20년 전에. 좀 표현이 하지만 그러니까 좀 사이코. 왜냐면은 7,000개를 넣어서 전기철 돌리는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왜냐면은 그 당시에 우리가 휴대폰과 노트북도 터질 때였어요. 근데 7,000개를 어떻게 이걸 매니징을 하지? 근데 해냈어요. 네, 대단한 애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그럼 이제 궁금한 도대체 이 2차 전지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작동시킬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